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의중도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이 만났습니다. 가고 오고 하는 비행기에서도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협의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 다시 찾아뵙습니다. 조금 전에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될 것 같다. 권성동 대행이 다음 주 월요일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신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대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TV조선 보도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전달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통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견해 생각을 종합하건대 TV조선의 보도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에 지도체제 부분을 결정짓는 것이 맞고, 권성동 대행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신임을 묻겠다라는 것보다는 권성동 대행도 물러나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지금 국민의힘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도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TV조선에 나온 오늘 보도, 조금 전에 나온 보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헌 당규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준석, 권성동 모두 물러나지 않고 저렇게 버티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비대위로 갈 수 있느냐. 당헌 당규에는 두 가지 요건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로 갈 수가 있다. 하나는 당대표가 고리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 또 하나는 최고위원회의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경우입니다. 첫째, 당대표 권리는 사고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부분은 사고로 처리가 됐다. 그 다음 사정 변경이 생겨서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로는 도저히 그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최고위는 의결이 과반수 의결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의결 정족수 이상이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하면 최고위는 붕괴하게 됩니다. 최고위가 붕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고, 비대위는 그러니까 차기 다음 전당대회를 열 때까지 비대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그러면 비대위는 곧바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순서가 된다라고 합니다. TV조선에 따르면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 최고위원들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 사퇴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사퇴 쪽으로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의원들이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권성동 직무대행이 더 이상 버티기가 상당히 우스운 모양새가 됐습니다. 일단 권 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의총을 열겠다 이런 계획이다 라고 TV조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월요일이 될지 어쨌든 의총을 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의총이 열리면 권성동 대행은 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퇴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가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비대위로 가게 되면 곧바로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 예산결산, 연말까지 쭉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당대회는 내년 초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비대위 체제로 4와 5개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고 전당대회 준비로 들어간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지금 계속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그 성접대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진, 지금 감옥에 있는 김성진의 진술, 새로운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성접대를 한 방식, 거기 뭐 약까지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증거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늘 1차 컷오프를 했죠. 이재명과 반 이재명 쪽에서는 박용진, 강병원 다 7구 세대로 꼽히죠. 박용진, 강병원은 아마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법인카드 횡령 부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찰들이 수사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법인카드 횡령 부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40대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비서로 활동을 했던 그 배모 씨의 최측근이었다. 이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횡령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바꿔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를 써서는 안 되는 시간, 그때는 다른 카드를 썼다가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수법을 썼는데, 이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이번에 이 숨진 사람이었다. 이 숨진 사람은 살고 있는 집도 이 배모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었다. 측근 중에 측근이고 깊이 관여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를 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 경찰 수사, 당장 지금 법인카드 이 경찰 수사 부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간다,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를 열면 의원들 대다수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게 될 테고, 그러면 권성동도 사퇴를 할 수밖에는 없다. 권성동은 원내대표에 만족하는 것이 권성동 자신에게도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의원들의 의견이 확인이 되면 최고위원들도 모두 각오를 하게 될 것이다. 뭐 굳이 말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의 의중은 오늘 모두 전달이 됐을 것이다. 대통령실의 의중까지 확인이 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빠르면 다음 주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